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의 이해, 즉 온라인 수업 방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줌이라는 화상 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오늘 수업은 크게 3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온라인 수업이 나타나게 된 배경, 즉 언택트 시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줌을 이제 본격적으로 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조금 응용된 부분, 조금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실습도 한번 해보고 또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언택트라는 말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비대면 또는 비접촉이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 걸 방지하고자 이런 비대면이라는 배경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에는 비대면을 넘어선, 즉 언택트를 넘어선 온택트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다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 온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방식을 최근에는 온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장기화가 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언택트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 카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드라이브 스루의 사전적인 의미도 자동차 안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위 자체를 드라이브 스루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도 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3, 4월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료와 교과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또 상황이 조금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워킹 스루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차를 타거나 걸어서 학교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는 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상회의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이 화상회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 꼭 필요한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하지 않고 화상의 형태로 의견을 나누고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이죠. 온라인 수업인데요. 최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는 학생이 와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형태도 학생들이 할 만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양질의 수업을 제공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온라인 수업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줌이나 MS 팀즈, 그리고 구글 행아웃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즉 참가자와 강의자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콘텐츠를 활용을 하지만 강의자가 참가자에게, 즉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는
형태를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업의 형태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형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제형 수업이 있겠는데요. 이 과제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에 과제를 올리고 학생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과제형 수업인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저희도 이 수업의 형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과제형 수업 역시나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과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학생과 소통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단방향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수업이 이 기타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에서도 줌을 활용한 수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이 줌이 뭐냐? 줌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바일 데스크톱 및 회의실 시스템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회의, 그리고 채팅 및 웨비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웨비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단어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웹과 세미나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마이크, 전화를 이용해서 강사와 참석자 간의 실시간, 그리고 양방향, 즉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웨비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줌을 왜 사용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줌은 실시간으로 강의하고 실시간으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강좌나 또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줄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물어본다든지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거나 이런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줌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기능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회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이 소회의실 기능, 그리고 화면 공유 기능입니다. 소회의실 기능은 말 그대로 이 전체 인원을 작은 그룹으로 묶어서 서로 회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집단 토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또는 오프라인 강의로 생각을 한다면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것,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발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앞에서 강의자가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편한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처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이런저런 기능을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간편하고 쉬운 플랫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줌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까? 즉, 줌 사용법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줌 계정 생성 방법인데요. 먼저 선생님들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다 켜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소창에 zoom.us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때 여기 주소창에 zoom.us를 입력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크롬이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이 연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 없이 사용을 하시려면 크롬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줌.us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 화면과 같은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줌 가트너 2019 매직 쿼드런트에서 회의 솔루션 분야 리더, 이게 번역이 된 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 여기 가운데에 보면 업무용 이메일 입력,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료 가입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들이 보통 자주 사용하시는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시고 거기 또 뜨는 가입 약관을 한번 잘 읽어보신 후에 동의함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동의함까지 클릭을 하셨다면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줌에서 보낸 메일이 하나 전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라면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메일을 열어보시면 되고 다음이나 gmail이시라면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메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메일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줌에서 보낸 메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해당 이메일 확인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줌에 성공적으로 가입이 되신 겁니다. 자, 요거는 제 예시 화면인데요. 저는 네이버 메일을 입력을 했고 이제 입력한 네이버 메일로 줌에서 계정 가입 도우미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진행님, 귀하는 최근 이미 등록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당사 가입 페이지에 방문했습니다. 로그인 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줌 가입이 완료되신 겁니다. 간단하죠? 혹시 기존의 줌 계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글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포털 사이트와 SNS 계정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이용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줌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매번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시작하실 때마다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를 시작하시려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컴퓨터나 노트북 바탕화면에 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주소창에 다시 줌.us 그리고 슬러시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왜 이걸 슬러시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줌.us 그리고 다운로드라고 입력 후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바탕화면에 이제 줌 인스톨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실 때 다운로드 경로에 저장하는 곳을 바탕화면으로 설정을 한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줌 인스톨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설치가 되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콘에서 뭐 동의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하라는 대로 쭉 따라가시면 설치가 완료될 거예요. 그러면 줌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설치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만 클릭을 하셔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줌이 실행이 될 거고, 실행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회원 가입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줌 아이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설치 완료된 화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선 설치까지는 성공을 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홈페이지, 채팅, 회의, 연락처가 상단에 있고 여기 가운데 화면에는 새 회의라는 버튼, 참가, 예약, 화면 공유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계정이 보일 거고 아래쪽에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회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상단 화면에 회의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자, 회의 버튼을 누르셨으면 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가 뜰 거고, 여기에는 제 개인 회의 아이디입니다. 아래 가린다고 가렸는데 여기 위에 다 나와 있었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초대 복사와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편집을 눌러줍니다. 편집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뜰 거예요. 개인 회의 아이디 설정이라는 창이 뜰 거고, 여기에는 개인 회의 아이디, 선생님들의 개인 회의 아이디가 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온라인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 강의를 나가시는 곳에 이 회의 아이디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암호를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는 선생님들이 직접 해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 이 줌으로 인한 해킹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보안의 암호 부분은 필수적으로 생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임의로 여기에서 자기들이 줌 자체에서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지우시고 뭐 통일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설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마다 회의 아이디는 이게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 전체가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대기실 사용은 이거는 개인 자유이기는 하지만 저는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대기실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딱 이제 여시면 참가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대기실을 사용을 하면 참가자들이 그 대기실에 잠시 머물러요.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대기실에서 수락을 눌러주셔야만 참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기실이 없으면 선생님이 회의를 열고 참가자들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강의를 하면서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뭐 해킹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기실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호스트, 즉 회의를 여는 주인도 비디오를 켜고
참가자도 비디오를 켜도록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겠죠. 요거는 끄기를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서 다시 홈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시작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새 회의라는 글자 옆에 보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누르시면 비디오로 시작, 그리고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이라는 두 가지 문구가 있을 건데, 비디오로 시작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들이 비디오 켜기를 설정을 하셨다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밑에 부분은 아마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자, 이 밑에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들의 개인 회의 아이디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마다 랜덤으로 회의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미리 강의를 하실 곳에 알려준 아이디와 다른 아이디가 생성돼서 선생님은 분명히 회의를 시작했는데 참가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강의실이 101호다 하면 101호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 해놓으신다고 하면 선생님은 그냥 그날 303호로 가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101호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선생님은 101호에 있는데 학생들은 뭐 303호로 간다든지, 이렇게 서로 강의실이 엇갈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모두 클릭을 하시면 우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세팅해야 될 부분은 끝이 난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아까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읽어보시면 필요하신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혹은 녹화 배경 및 필터, 채팅 이런 거 원하는 것을 누르시고 원하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처음 화면에 있던 새 회의를 누르면 보기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화면에서 들어가면 여기 음소거 그리고 비디오 중지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끄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누르셔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셔야 선생님 목소리도 들리고 얼굴도 보이는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참가자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참가자들이 보일 거고, 이제 대기실 사용을 아까 누르셨잖아요. 그럼 대기실에 있는 참가자를 수락하고 또 참가자가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자 옆에 있는 채팅을 누르시면 참가자들 그리고 호스트와의 채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주로 출석 체크, 누구 들어왔습니다, 출석 완료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도록 해서 출석 체크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강의 내용을 끊을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Q&A 같은 거, 질문 같은 것을 채팅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두에게 보내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참가자들을 설정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따로 보내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 사진 파일이나 뭐 한글 파일 같은 것들도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잘 가는데 한글 파일, PDF 파일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공유하실 때는 굳이 이 줌 안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채팅을 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기록을 하고 싶다, 녹화를 하고 싶다고 하실 때에는 여기 기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이 이 회의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파일은 내 P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준비한 PPT 또는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화면 공유를 하시기 전에 미리 사용하실 PPT나 영상을 미리 띄워놓고 창 아래 띄워놓고 화면 공유를 해서 하나씩 띄워서 보여주면은 시간 절약도 가능합니다. 자, 방금 그 화면 공유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지금은 화면이라는 이 전체 화면 자체를 공유하는 버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화이트보드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띄우셔도 좋고 또 지금처럼 제가 지금 아래쪽에 크롬 창 하나와 캡처 도구 창 하나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요거 각각을 클릭을 하시면 이 인터넷 화면만 참가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폰, 아이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미러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요 기본적인 강의 내용이 끝난 후에 응용 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반드시 컴퓨터 소리 공유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클릭을 안 하시면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할 때 소리가 학생들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하실 때 이거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하시고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 버튼 이제 공유를 누르면 공유가 될 거고 맨 위에 화면에 보기와 같은 이런 상태바, 상태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도 음소거, 비디오 중지와 같은 기본적인 설정이 가능하고요. 주석 작성은 화면 자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인터넷 화면 위에다가 줄을 긋고 싶다 하시면 이 주석 작성을 클릭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났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면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본 회의 화면으로 다시 복귀가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겠지요? 혹시 있었다면 이후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후에 응용 기능으로 소회의실 기능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고 강의가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여기서 강의는 끝이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화면 하단에 있는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나면 강의 중에 작성했던 채팅과 그리고 이제 기록을 누르셨다면 영상 기록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직접 시작을 해볼까요?